오늘이 신축년 정월 초하루 설날입니다. 신축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고 집집마다 대문이 활짝 열려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되찾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양력에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2021년 1월 1일이라고 하는데 왜 음력에서는 신축년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가? 이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발을 정자 정월 신축년부터 얘기한다면은 60간지에서 돌아오는 해입니다. 갑을 병정 이렇게 또 자축 임묘 진사 하면서 갑자 을축 병인 이렇게는 70간지에서 돌아오는 해가 신축년 해입니다. 신축년 해는 배구해라고 그래요. 흰백자 소우자 흰소우해라고 그렇게 불리한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백금 송아지를 큰 소가 되도록 한 마리씩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왜 정월이라고 했나? 발을 정자에 달월자 또 초하루일 때 처음 조자를 왜 썼을까? 처음 시작할 때 바르게 시작해라. 우리가 옷을 입는데도 첫 단추를 잘 껴야 옷을 바르게 입을 수 있듯이 첫 출발을 바르게 하라. 이 발을 정자가 올바른 길정자 또 올바른 일정자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올바르게 일을 시작해라.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라. 그런 의미에서 정월이라고 하지 않았겠나 하는데 그러면 정자가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아마도 불교의 사성제 8정도에서 유래되지 않았을까. 8정도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경진, 정념, 정경 아닙니까? 이 8가지 중에서 다 처음에 정자가 앞서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견입니다. 볼견자, 바르게 본다. 바르게 보아야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쭉 그렇게 바르게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정견을 세웠는데 정견에 반대되는 말은 사견이 되겠습니다. 사견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나눠서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얘기한다면은 첫째는 사사로울 사자 사견, 개인적인 욕심이라든지 이기적인 그런 견해를 사견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사할 간자 사견, 거기에는 덧붙이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하실 줄 믿고 세 번째는 속일 사자 사견, 그러니까 사기당했다, 사기꾼이다,
뭐 사기친다. 그 속일 사자거든요. 그 사견. 또 네 번째는 죽을 사자, 또 죽일 저 사자. 죽을 때도 죽음을 당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죽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독한 마음, 악한 마음, 아주 잔인한 마음 이런 것을 또 죽을 사자 사견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런 사견으로 시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신명에서 승찬대사가 호리유차면 천기현격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처음 시작할 때 털어끝만한 그런 그 차이가 갈수록 하늘과 땅만큼 격차가 생긴다. 그렇게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첫 달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바르게 시작하라. 바른 길로 가라. 그런 의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천태지자대선사는 그분이 저서를 보면은 그분의 저서에 마하지관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스로 다짐하는 각성이 없으면은 말이 없는 마부가 없는 말과 같아서 갈 곳을 모른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택시를 딱 탔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좋은 곳으로 갑시다. 바른 길로 갑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정월이라고 해서 바른 일을 시작합시다. 바르게 갑시다. 그건 좀 막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가는 것도 아니고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목표가 세워진다. 그래서 정월달에 제일 처음에 내가 1년 동안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1년의 계획도 있어야 되고 또 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여름에는 무슨 일을 하고 가을에는 무슨 일을 하고 겨울에는 무슨 일을 하겠다. 계절에 대한 또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또 날마다 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또 빨리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계획이라든지 또 안으로는 무슨 일을 하고 밖으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개인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겠다. 그 자리 이탈을 불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 바로 그 팔정도로 시작을 해서 바르게 그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된다라고 그 천태지자대선사가 마하치관에서 밝혀주셨습니다. 또 서양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란서에 미셀 투르에니라는 그런 그 투르니에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어째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투르니에라는 작가가 1924년생입니다. 100년 전 작가죠. 그분이 그 자기의 그 산문집 예찬에서 볼바시옹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볼바시옹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짐승들 중에 고슴도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짐승들은 털을 가지고 있는데 고슴도치는 털이 아닌 그 선인장과 같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위협을 느껴도 그 몸을 움츠리면은 그 몸이 동그랗게 밤송이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아니하고도 방어를 하고 공격하지 아니하고도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볼바시옹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감염이 무서우니까 다 거리를 두었습니다. 방어 의식으로 다 거리를 두었는데, 그 방어 의식이 대개 그 고슴도치 같이 거리를 두는데,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 문만 닫힌 게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닫혔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마음이 많이 이렇게 닫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또 상처를 또 주었습니다. 공격하지 않아도 상처를 주었는데 어떻게 되냐? 처음에 국가 시책도 시책이지만 우리 불교의 공도리를 모르는 분들, 공의 진리를 모르는 분들은 안 보이면은 없는 줄로 알고, 안 보이면 괜찮은 줄로 알고, 안 보이면은 이렇게 무시하고, 그래서 등한히하고 방심하다가 다른 사람이 걸린 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걸렸고, 거기에 감염이 되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누구한테 줬느냐? 제일 자주 만나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가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심지어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었는데, 불교에서 이 얘기는 공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피해를 입지도 아니했고 피해를 주지도 아니했습니다. 다른 종교단체나 그런 단체에서는 아주 많은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된 것은 우리 불교의 공도리를 몰라서 그런 착오를 빚어온 것으로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염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제일 극단적으로 피해를 입었느냐 하면은 기저질환이라고 돼요. 우리는 지병 환자라고 우리 클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오랫동안 병고에서 고생하신 분들, 그렇지 않으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아주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오늘 아침까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이 48만 9,700 몇 명이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엄청난 숫자를 아까 방심하고 등한히하고 무시한 그런 그 준법 정신을 그 망각한 데에서 빚어진 그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기저질환 환자나 말하자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거의 집안에 계시고 방 안에 계시고 뭐 이렇게 누구 감염 환자하고 만날 일도 없었는데, 거기에 밖에서 활동하는 그 젊은 그 식구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활동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공격하지 아니하고도
그 상처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볼바시옹이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잘 명심을 해서 준법 정신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스가 그런 그 저서에서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얘기했습니다. 쇼펜하우의 그 저서에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무슨 얘기냐면은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추운 겨울에 가까이 가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또 그 춥고 고달프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그 사이가 그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거죠. 이번에 그런 사태가 또 그거는 1851년 전 그 얘기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통용되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또 온도 조절과 계절 그 온도를 조절하는데, 그래서 이제 추우면은 서로 몸을 맞대고 옹기종기 모여서 체온을 보존하고 이렇게 추위를 이겨내는데 고슴도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비유에서 한 얘기지, 고슴도치도 방어를 할 때는 그렇게 가시를 세우지만 그놈도 평화롭고 아주 행복할 때는 그 의도적으로 그 털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고슴도치끼리도 같이 나란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아니해도 다른 데서 위협을 느끼면은 본능적으로 털이 꼿꼿하게 또 이렇게 가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피해를 또 이제 그 줬냐 하면은 지금 자영업체가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식당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식당에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감염될까 봐서 식당에 안 갔습니다. 또 식당이 열었다가 또 닫았다가 또 어느 때는 거리두기로 해가지고 듬성듬성 받다가 그런 일도 있었지만 아예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늘 안 가다 보니까 간접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왜 피해를 줬느냐? 손님이 가야 식당이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손님이 안 갔으니까 우리가 고의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아니고 상처를 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대적인 그런 생활이,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피해를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그 고슴도치의 딜레마 사태나 비유가 같다는 그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비유를 또 다르게 들어봅시다. 현악기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기타라든지 뭐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무슨 저기 그 첼로 같은 걸 보면은 서로 얽히고 그 줄이 그 설키면은 그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악기는 그 고장난 악기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굵은 줄은 굵은 줄대로, 가는 줄은 가는 줄대로 서로 이렇게 멀지도 아니하고 가깝지도 아니한 거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을 때, 그러면 그 악기를 연주하면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 거리 관계를 잘 지켜가지고 코로나에 이렇게 확산이 안 되도록 했으면은 그 아름다운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했을 텐데 그 거리 관계를 잘 유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왜 지금 세계적인 2차 대전 이후로 제일 경제 대란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왜 이렇게 빠르게 지구촌에 확산이 됐느냐면은 이런 빠른 교통수단입니다. 비행기가 하루에 못 가는 곳이 없답니다. 24시간이면 지구촌 어디든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랍니다. 그렇게 빨라졌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코로나를 이렇게 옮기는 교통수단의 역할을 해줘 버렸습니다. 문화가 오히려 역병을 이렇게 전 인류가 알아본 일이 없고 빠르게 확산된 일이 없었답니다. 이런 문화의 어떤 영향도 있지만 그런 우리 시행착오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동네에 그때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 80이니까 7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연탄도 없었고 전기로 뭐 음식을 한다든지 가스로 음식을 하는 그런 전기도 가스도 없었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그걸로 아궁이에 불을 떼서 온돌방도 데피고 밥도 하고 음식도 만들었습니다. 화목으로 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량만큼 그 뗄나무가 생활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이때 한 동네에 여러 청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아주 절친한 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힘이 세고 아주 부지런하고 경쟁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구는 못 베길 정도로 아주 경쟁력이 투철한 사람이었고 또 한 친구는 평범한 그런 청년이었고 그 대신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마을 뒷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또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서로 자기 구역을 선택해서 나무를 하는데 힘이 센 그 청년은 아주 열심히 쉬지 않고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나무를 했고 그 힘이 그만 못한 그 친구는 쉬어가면서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다 마치고 석양이 돼서 마을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해는 그 나무들을 지게에다가 다 이렇게 쌓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힘센 친구가 보니까 나무찜이 쉬어가면서 일한 그 친구의 나무찜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쉬지 않고 일을 했네. 그리고 나는 자네보다 힘이 더 세지 않는가. 그런 자네는 쉬어가면서 일을 했는데 어째서 자네 나무찜이 내 나무찜보다 더 많다는 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답변하기를 나는 쉬는 시간에 토끼날을 갈았다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도 장작은 있지만 장작을 빠개 보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토끼날이 무딘 날 가지고는 잘 안 짜게집니다. 힘만 들지 아주 짜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토끼날을 잘 갈아주고 날카로우면은 힘 안 들이고도 찍기만 하면 착착 빠개집니다. 그러니까 힘센 친구는 힘으로 나무를 했고 힘이 그만 못한 사람은 지혜로 나무를 했습니다. 지혜로 그래서 토끼날을 우리가 얘기할 때 지혜의 토끼날을 갈아가지고 나무를 했기 때문에 나무를 훨씬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는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머리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이번에 사태도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어려웠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돈을 더 벌고 사업을 더 번창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은 직종이면서도 어떤 사람은 눈을 닫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을 더 이렇게 키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이제 좋은 날이 오겠지. 코로나 바이러스 가겠지. 뭐 이제 세상이 다시 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꾸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가는 그 지혜를 닦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이 얘기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문선사가 보름날 법회에 그 법상에 올라가셔서 주장자로 쾅 세 번 울리시고는 보름 전 일은 묻지 않겠노라. 보름 후의 일을 한 말씀들 해보시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못하고 묵묵히 앉아 있으니까 운문선사가 스스로 답변하시기를 일일 시호일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하시고 주장자를 쾅 세 번 또 울리시고 법상을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깨달으신 운문선사는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범부 중생은 날마다 우비고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심, 비, 슬플 비, 괴로울 내 번뇌를 뇌자 우비고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째서 날마다 좋은 날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자가 날일자입니다. 여기에서 일사자 일을 날짜가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것은 그 일 날짜 하루하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이라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건대 날마다 좋은 날은 될 수 없지만 날마다 좋은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 날은 좋은 날입니다. 날마다 좋은 일을 하면은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아주 산만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월 초하루 첫 달을 시작을 하되 팔정도로 시작을 하고 또 그 목표가 분명히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지금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을 교훈 삼아서 서로 간에 그런 준법 정신을 잘 준수하고, 그리고 그 거리와 이런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마음의 문을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런 현악기 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로서, 그리고 또 그 지혜의 도끼날을 갈아가지고 날마다 한 가지씩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좋은 일을 하면서 자리 이타로 이렇게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살기를 다짐하면서 이걸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